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장내에 계신 분들을 모두 자리해 주시고 휴대폰은 잠시 진동 모드나 무음으로 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 바꾸겠습니다란 캐치프레이즈로 구미시장에 도전한 구미의 새 일꾼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님과 배우자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비키세요. 예, 비키세요.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가 겹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뜻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좀 더 붙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정현입니다. 먼저 바쁘심에도 또 오미크론으로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잘해주신 기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출마선언 발표에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1969년 구미시 성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셨으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도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1995년 제1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구미시청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그리고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셨고 2000년부터는 경북도청 투자유치과장, 세경북기획단장, 이진동 부군수와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 교부세 과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국토부 혁신도시발전 추진단 지원국장을 지내셨으며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을 하셨으며 2020년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지원 TF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해 2021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직을 맡으셨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경제산업특보와 경북선대위 구미시 각을 지역본부 공동선대위 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양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꾼이 되시라는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 후보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출마 선언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원래 선거는 전북도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이 접수해서 특히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 이 구미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힘들기 때문에 선거가 즐거워야 될 선거가 긴장감과 또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 바탕하에서 출마 선언을 좀 읽고 또 바꿔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장호의
구미시장 출마 선언에 많은 구미 시민분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 발전과 희망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읽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장호는 고향 구미를 살리기 위해 희망의 구미를 만들기 위해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적혀있는 구미 전자공업단지 준공비에는 박목을 시인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거모산 기슭에 쓸모없는 낙동강변 350만 평을 땅과 설기, 단결과 협조로서 전자공업단지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보람찬 80년대로 향하는 하나의 디딤돌, 하나의 전진, 잘 살기를 발돋움하는 민족의지의 표현, 꿈의 실현, 조국 근대화의 우렁찬 고동, 바꿔놓은 지도 위에 찬란한 태양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구미의 수많은 기업인, 노동자, 그리고 우리 구미 시민들이 땅과 설기로서 지난 50년 이상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인구 2만의 조그만 시골 도시에서 인구 42만 명, 수출 296억 불의 글로벌 전자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구미의 성장에 기여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선배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도 걱정하듯이 이렇게 성장을 지속하던 우리 구미가 최근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지, 미래 성장의 기반을 지속 확충해 왔는지, 또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질문에 구미 시민 대부분이 자신 있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미 시민 모두가 현재의 구미를, 미래의 구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 경북민 모두가 구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미 시민들께서 정말 힘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내 2번 도로, 인동시가지 등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확 줄어 임대문이라는 광고판이 절비하고 공단에도 비어있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위기, 구미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장호는 현재 구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과거 디트로이트처럼 쇠퇴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일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구미의 예산 규모를 포항과 비교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2년, 10년 전입니다. 1,500억 차이던 예산 규모가 2022년 금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그 차액만 1조 5천억 상당 벌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쇠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확신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듯이 도시의 쇠퇴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대한민국의 1호 국가산업단지를 구미 낙동강변에 조성한 그 해에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구미시청에서 공직의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구미로부터 많은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김장호는 지금의 구미 위기, 구미 시민들의 힘든 고통, 그리고 도시의 정체와 추락의 날개가 달리는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공항이 인근에 들어옵니다. 구미로 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혹자는 공직 7년을 남겨두고 나온다 하니 뻘짓을 한다고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미 고향의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과감히 던지고 나왔습니다. 저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장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구미의 위기, 날개 달고 추락하는 도시를 반전시키고 희망의 구미로 만들 능력이 있는가? 내 혼자 가능한가? 김장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경북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지원반장을 맡았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를 모시면서 어성군이 공동지역에 신공항 입지를 확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항과 배후도시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미에도 희망이 있다는 확신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구미는 뭐니 해도 기업 유치가 1번입니다. 저는 경북도청에서 투자유치 과장을 4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때 사공단에 대규모 외국 기업 유치 실무를 총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과장, 40조 예산을 다루는 교부세 과장, 경북도 12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등 예산 업무만 8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전체 예산인 1조 5천억만큼 벌어진 이 기막힌 현실의 차이를 과감하게 줄일 자신이 있습니다. 또 구미는 중앙부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역에만 몰두한다고 구미 발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잘 알면서 중앙부처의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미가 살아납니다. 저는 구미시청에서 출발해서 경북도청,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청와대, 국토부 등 지방과 중앙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 김장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반전의 구미, 희망의 구미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좀 먹고 또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신공항과 관련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계획으로 확정 발표된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의 공항철도, 북구미 IC에서 군위 JC 고속도로의 조기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공항철도가 구미의 발전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저는 김천역에서 구미역, 신공항으로의 동서횡단철도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들의 염원인 KTX 구미 정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마는 KTX 구미역의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구미 구도심도 살아납니다. 그것은 남부 내륙 철도가 확정되면서 KTX 노선과 경부선 노선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역 정차가 가능해졌고, 이제 구미 시민들은 연결 구간의 조기 건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미에서 공항으로 가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평 5공단에서 군이 넘어가는 도로, 장천에서 군이 넘어가는 도로, 여기에 대해 조기 확장을 추진하여 구미에서 공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조성되면 구미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구미가 국제도시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통합신공항이 아시아의 거점공항이 되도록 하면서
그 배후에 5개의 글로벌 산업기지와 함께 국제물류기지, 자유무역지역, 국제비즈니스단지 및 복합테마파크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신도시를 조성하여 아시아의 중산층, 비즈니스맨들이 구미에 와서 일하고 놀고 즐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국제도시로서의 도시개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니 해도 기업 유치와 기업 육성입니다. 미래 성장 육성을 위해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방산혁신 클러스터 산업,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 생태계 구축, 전기, 전자, 시제품 제작 전용 단지 등을 조성하여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이 들어온다 하니 현재 5공단 1단계 분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예컨대 교육, 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작지만 진학 컨설팅을 위한 전문 진학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하고 응급실, 우리 지역 병원이 있는데 응급실에 젊은 부부들의 애들의 전문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배치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미시 예산 3조 원 시대를 조기에 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뭐 좀 하려 하마 시에는 돈이 없다, 지원하는 것도 깎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저는 3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해 국제 프로젝트 유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3조 원 시대를 조속히 달성하여 시민들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특색 있는 축제 활성화, 도심 내 문화예술 창작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트 테리어, 소상공인 환경 개선 사업 등 쏠쏠한 재미가 있는 동네와 거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여 조그만 가게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공간을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구미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인 거무산과 낙동강을 적극 활용하여 낙동강 수변공원, 거무산 순환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대세인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시설, 그리고 야구장, 축구장, 파크 골프장 등 생활 스포츠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구미에 연고를 둔 스포츠 팀도 유치하여 구미 시민의 신바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 대비 7% 수준인 농축산업 예산을 10% 이상으로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확대를 통해서 구미의 명품 농축산 브랜드 육성, 스마트 농업 지원, 유통택배비 지원 강화,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수수료 인하 등을 강화하여 농민이 잘 사는 구미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확대, 안심동네 조성 확대, 도심 재개발, 재건축 적극 지원, 또 선산 출장소 행정기능 강화, 강동지역 고등학교 유치, 박정희 대통령 숙모관 추진 및 지역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활성화 등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근차근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의 힘은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결국 인재를 끌어오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대학과 기업 그리고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일에 구미시장과 구미시청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구미시청부터 변해야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무것도 없는 낙동강 모래밭에서 일궈낸 이 기적의 땅과 설기, 단결과 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김장호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듯이 구미 시민이 키우고 구미의 내일을 바꿀 구미시장 예비후보 그래서 구미를 희망의 구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 구장호 구호를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김장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죄송합니다. 김장호 우리 예배고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긴 줄을 저 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 기자들 보고 김장호 우리 예배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 국회의원은 보수고 시장님은 또 이제 진보 시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거의 다 이 엄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장호 예비후보 여기 지적했듯이 예산도 그렇게 된 거고 딴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도 국민의힘당 보수정당인데 여러 명이 지금 예비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 성향을 내가 오랜 세월을 두고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또 무소속으로 나오지 말은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거는 정당이든 경선이 문제입니다. 경선에서 우리 김장호 예비후보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선에서 이제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떨어질 경우가 있다고 낙선되죠. 그러면은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무소속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올 겁니까? 예, 우리 그거 김영시 하나만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떨어진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건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마이크 필요 없어요. 지명만 해줘요. 지명만 해. 예, 우리 황영 선배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시사저널 발행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구미 출마설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위가 안 떠요. 지금 공식 비공식 보면은 지금 된다 안 된다 공천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활동은 지금 1위인데 실적은 지금 3, 4위에 여론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 뭐 때문에 지금 출마할 때 3, 4위인데 지금은 1등 선에 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유명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나가거든 뭐 때문에 인기가 없는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관계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지금 공사 간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뜨는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인지 변명이나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황영 선배님, 읽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나온 지 석 달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퇴직을 하고 이제 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이 떴다고 생각하는데 선배님은 많이 안 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도 두 자릿수는 넘었고요. 4등은 아닙니다. 지금 2등 하다가 최근에 또 뭐 3등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올릴 테니까요. 그 선배님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오늘 언론에서 많이 오셨는데 부족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님과 관계를 물으시니까 그건 너무 뭐 큰 문제가 대통령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또 다른 정확한 본부장님. 후보는 혹시 도청에 근무하실 때나 후보 나오시고 혹시 기자나 개인한테 금품 요구한 일이 있으신지 또 도청에 근무하실 때 제가 어제 제보하러 확인해 봤는데 출마 시기 전과 지금 그 당시에 그만두기 전하고 광고비가 언론사 광고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광고를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미리 언론사에 선거 운동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장옥한 본부장님 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누가 저한테 뭐 그런 사실은 없고요.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가까운 경찰서 가서 좀 고발을 좀 해주셔가지고 진위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전 사실 없고요. 제가 근무할 때 광고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임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광고비가 뭐 쉽게 말해서 한 언론사에 1,000만 원이 나갔다거든요. 그만두시기 전에 직전에 광고 나갔는 게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씩 나갔어요 언론사에. 제가 있을 때 많이 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 기획조정실장을 했었고요. 우리 언론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변인실이 있고 또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변인실이 있고 또 언론 홍보비가 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국장이 판단을 하고 다만 기획조정실장은 특정 언론사에 많이 배정되는 거를 이렇게 한번 균형 있게 봐라 하는 것이 당시에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했지 다 집행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실국에서 했고 대변인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유통신문 김도혁 기자입니다. 그 도청에 계실 때 그 통합진공항 이전 추진 그 TF 반장으로 재직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이제 통합진공 이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군위의 그 대구 편입을 전제 조건으로 원래 그 통합진공을 이전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걸림돌인데 장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통합신공항이 사실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알겠시겠지만 이철호 도시사께서 18년대에 들어오셔가지고 통합신공항이 한 4년에서 7년 정도 답보 상태였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안 되고 군이 서보, 군이 우보하고 의성, 비양, 서보하고 양쪽 지역이 서로 유치하겠다는 이런 문제로 굉장히 답보 상태였고 그런 차에 가덕도는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경북도지사께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1년 반 만에 이 입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탄력이 붙게 됐는데 군위의 대구 편입은 그때 군위 군민들이 굉장히 90몇 %인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이 오면은 대구 경북 전체가 살기 때문에 군위가 대구 가든 경북 가든 큰 의미가 작다 이 공항 발전보다는 그래서 도의회를 통과했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 가서 법안이 정부에 가 있습니다.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 소위에서 무산이 됐는데 이제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님께서 법안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자기 이제 선거구하고 관련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군위가 대구로 편입을 하게 되면 선거구가 군위, 어성, 영양, 청송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위가 대구로 가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제 나머지 3개 지역구가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를 유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상컨대 예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천 어성을 지역구로 둔 김형도 의원께서 이제 예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번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저는 4월 임시회 때 이것이 뭐 다시 이제 법안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보고요. 멀리 보면은 이 군위의 대구 편입은 공항하는데 큰 발전이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위가 대구로 가게 될 때 구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구미시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보는데, 대구시가 이제 군위에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벌써 대구는 지금 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803 골프장밖에 없는데, 이제 대구시에서 그런 골프장 유치라든지 관광 레저 이런 걸 많이 군위 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진데, 구미와 군위를 통해서 동반 발전하는 방안을 구미가 연구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종렬 본부장님. 이게 뭐 공약 내시는 거 보면은 뭐 글로벌 산업 기지하고 뭐 국제 무역기지, 또 여기 보면 또 50분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사실 이게 개발하려고 하면은 시선하고 가장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미 시선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뭐 시선 문제는 여기 기자분들 저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시선 문제에 있어서는 양 국회의원님하고 지역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미 시민의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대구의 취수장을 이전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가 안동됩니다. 절대 그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위로 옮겨서 그러면 이까지 오는데 한 7,800억 됩니다. 조금 더 올리고 고까지 올리는데 한 2천억 더 들겠습니까? 그 2천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같이 하고, 또 지난번에 반대 추진위에 대해서 서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걸 찬성한단 말입니까? 반대한단 말입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위치는 구미고 상류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양 국회의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KTX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정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김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부 내륙선 상주에서 동구비역 신고강 이렇게 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호 예비후보님께서는 전주 김천, 김천 구미역 신공항 이렇게 서로 안이 다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금호상권 순환도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KTX 문제는 여기 지난번에 제가 보도 자료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게 소모전이 되면 안 되고, KTX 양목역은 지금 물론 국가에서 해주면 좋습니다. 뭐든지 김천도 해주고 구미도 저 양목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구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공약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만, KTX 양목역은 이미 국토부로부터 수용 곤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발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KTX 양목역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KTX 역이 서는 동탄역, 그 다음에 천안 아산역, 그 다음에 오송역, 김천 혁신도시를 봤을 때 KTX 역이 있는 데는 반드시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KTX 양목역의 역사를 신설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도 아닌 7곳군에서 한 50만 평, 100만 평 신도시를 조성하면 기업인들이 처음에는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파킹해놓고 서울로 출장 가지만, 대구로 가겠지만
1년만 지나보십시오. 조성되면 거꾸로 합니다. 거기서 집을 구하고 거기서 구미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거꾸로 하게 됩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구미 인구가 5만 이상 빠져나가는 구미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구미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KTX 구미역에 정착할 문제가 가능해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남부 내륙철도가 거제에서 합천, 성주, 구 김천역으로 옵니다. 오면은 여기서 원래는 상주, 문경 이게 이제 수서로 가는 건데 이게 중부 내륙철도입니다. 중부 내륙철도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김경수 지사가 건의를 하니까 이 4조 3천억짜리 남부 내륙철도, 중부 내륙철도인데 남부 내륙철도를 원샷에 그냥 하게 해줍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면제를 시켜줘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금년부터 벌써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김천역에서 이 KTX 선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구미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KTX 차량으로 여기서 준 KTX로 오다가 신선선 연결돼서 신선으로 서울 가면 남부 사람들은 40분에서 50분이 절약이 됩니다. 원래는 이 중부 내륙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 구간이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주장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 이거부터라도 빨리 해달라. 빨리 해주면 우리는 KTX 타고 이 연결선으로 연결 와서 김천역에 서고 구미역에 서고 서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공사는 제가 집중적으로 하면 한 4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42만 시민들이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 남부 내륙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주면서 김천, 상주, 문경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지 않고 하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게 나옵니까? 물동량이 없는데.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미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미싱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문경에서 수서까지는 내년도 오픈을 합니다.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문경까지는 이제 1시간이 안 걸립니다. 56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것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이 KTX가 우리 구미역에 서야 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미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이 철도를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미도 살고 공항도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김영식 의원님실에서 이야기하는 상주에서 이제 바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뭐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 거론된 국가에서 검토한 게 아닌 게 아닌가. 이제 공약으로 들어갈 사항 이제 그거는 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느냐. 더 현실적인 안이 어느 거냐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와서 구미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방안이 가장 구미 발전에 최적합하다. 그래서 구미도 살고 공항도 살고 중간에 뭐 단위역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구미 을쪽에 또 어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도에 있을 때 이 사업비를 검토하니까 1조 3천억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저는 공항이 살고 구미가 사는 방법이다. 구미만 사는 방법이 아니라 공항이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럼 또 맞죠? 예. 간단하게 예, 순환도로 저것은 사실 조모산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립공원 1호 공원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1호로 도립공원을 지정했는데 박 대통령께서 어떤 그때 당시에 계획하고 조성한 그 이후로 사실
무슨 조성된 게 크게 없습니다. 이제 100% 정도의 조수지에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검상 순환도로가 용역을 해보니까 한 2,300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물론 돈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칠곡, 김천, 구미 3개 시군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진행이 이제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구미로 봐서는 검산 순환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고 싶은 곳이 없고 부족한 이 구미 여건 하에서, 그래서 803 순환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사실 한 2,300억 들기 때문에 국비만 한 50% 받으면 나머지 한 1,000억 가지고는 3개 시군, 그 다음에 경북도하고 4개 시군이 한 200억, 250억만 하고 뭐 이래 하면은 충분히 돈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추진해서 이 순환도로가 되면 앞으로 금호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프로젝트의 첫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파일을 그러면은 다 기자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좀 보내주시면 아, 예, 파일을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님, 한국지방자치입니다. 김주입니다. 아,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달변이신데, 사실은 여기서 도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단련하게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 세제 나오셔가지고 6대 목표를 갖다 내놓으시는데 성공률을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4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면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미가 반전의 구미, 희망의 구미로 가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세경부 기획단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한 12년 전인데, 그때 그림 그린 것이 지금 구미에 3개가 된 게 있습니다. 성리학 역사관, 초전지 모래전 뭡니까 이렇게 연수관인가 연수원, 그 다음에 에코랜드, 이런 것들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국비를 전체 대구 경북에 한 1조 9천억 받아가지고 했는데, 구미가 그 3개가 포함돼가지고 지났더니 지금이 성리학 역사관에 300억, 에코랜드가 98억, 초전지 거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한 얼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자꾸 제시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자꾸 주장을 하고 그리 나아가는 것이 일이 것이지, 그냥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북 평주신문 이관순입니다. 아까 KTX 관련돼서 제가 조금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드리고요. 사실 KTX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첫 번째가 고속이다 보니까 시간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제에서 올라와서 김천역 갔다가 다시 구미역 갔다가 다시 경부선 KTX 노선을 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잘못 이해한 게 내가 물어보고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KTX라는 게 아까 말한 돈 1조 얼마 4천억, 2천억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느끼는 어떤 온도의 차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통화증권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게 PC가 과연 나올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상공인들이나 구미시나 정치인들도 특히 지금 가불간의 통합 KTX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이 틀리는데, 지금 후보 입장에서 양 국회의원과 바라는 지금 정책을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공천받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해 주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맞지 않으세요? 복잡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그 어떤 정책의 어떤 통합성이 필요한데 각자의 의견이 다 틀릴 경우 이 부분들이 KTX가 산으로 안 가고 정상적으로 노선으로 진행될까 그게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관선 본부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거제에서 김천 와가지고 이거 남부 내륙철도, 중부 내륙철도는 KTX가 아닙니다. KTX, 중 KTX급의 노선입니다. 노선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TX 차량으로 KTX가 아닌 노선에 달립니다. 원래 우리 경부선 철도도 달립니다. KTX가 속도만 낮을 뿐이지. 그 BCM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를 탔을 때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네. 2시간에 간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두면 예. 김천을 들렸다가 예. 또 구미로 내렸다가 다시 그렇게 되면 예. 부산에 예.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인 문제인데 서대구역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우리가 발굴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들어보십시오.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신선으로 갈 때보다 구선으로 김천까지 와서 구선으로 구미를 거쳐서 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늦어집니다. 그 정도는 요금 할인 정책으로 철도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미역의 KTX역은 정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정차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네. 서대구역까지 종점까지 갔을 때 과연 서울서 서대구까지 손님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용객들이 그러면 요금적 편의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님들 유치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대구까지의 손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서 김천 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며 서울서 예를 들어서 구미 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전체 돈으로 봤을 때 하나 일부분인데 서대구까지 했을 때 진짜 이게 BC가 나오겠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국토부에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양목역 신설 방안, 그 다음에 그 구미역 정차에서 서대구 가는 방안, 그 다음에 KTX 김천역에서 구미로 직결선을 놓는 방안, 대구에서 김천 가는 광역철도를 KTX역에 연결시키는 방안, 4가지 방안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안이 0.72로서 제일 높습니다. 양목역에 신설하는 것은 0.3인가 0.4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것이 제일 우리로 봐서는 제일 유리하고 제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항까지 가는 철도가 되겠느냐 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느 것이 가장 저도 용역을 안 했고 김용식 의원님도 용역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구미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KTX가 공항까지 가는 것이 놓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본부장님도 반대하지 않으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노선을 갖고는 추후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도시 발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멀기라 합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크게 축을 두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구미 초등, 공릉도,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 이 부분을 면면히 살펴보면 실질적인 그 학교 수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지난 한 32여 년 전, 50여 년 전 구미 공단이 생겼을 때 그보다 질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전국에서 몰려왔던 금호공고, 전자공고, 구미고등학교 이런 거 모든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금호공대도 지금 현재 변환이 됐어요. 일부에서는 도마자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후보 당사자도 유학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유학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미에 또 좀 강한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가지고 구미 교육 발전에 대해서 어떤 거 고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 예, 구미의 교육 문제는 구미 시민 모두라면 다 그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짧게 해놨지만 우선에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제가 어릴 때보다도 더 안 좋아졌다 하는데 오히려 훨씬 좋아졌고요. 지금 보편성이 그때는 이미 학교 자체가 없었고요. 그 시절에는 학교가 없었고 지금은 일반 양적으로는 학교가 많고요. 또 최근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대 서울대가 저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명문 학교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학교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구미 시민들의 눈에 안 찰 수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얘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진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하나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팅 해주는 기관이 잘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진학부장님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또 차이가 편차가 있고 해서 저는 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정보와 요즘 다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 컨설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와 부모가 미래가 예측되는, 우리 애가 이 정도 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을 자꾸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가 좋다 하는데 학원하고 그런 컨설팅을 잘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 해주는 전문 기관을 하나 설치해서 꾸준히 애와 부모들과 그 성적표를 보고 이 애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부모들이 확신감이 올라가면 구미를 떠나지 않을 거다, 1차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구미에 있는 기존의 학교들을 인프라를 지원해서 명문 고등학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구미가 교육의 도시가 되도록, 그거는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해야 되는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구미 인터넷 뉴스 김정순 기자입니다. 구미는 국민의힘에서 김관영 도지사부터 남유진 시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24년, 그리고 지난 4년 장세용 시장이 구미시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미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시장님들의 어떤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이 4년 동안 했는데 그 공간은 어떤 데서 책임이 더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혹시 김장호 그 후보님이 시장으로 되신다면은 전직 그 24년 동안 했는 시장님들에 비해 가지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길 우리 선배님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는 구미가 초대 김관용 시장님, 그다음 남유진 시장님, 지금 장세영 시장님 계시는데 이 시장님의 세 분의 문제인가, 그분들만의 문제인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시대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또 대기업이라는 크대 조직이 떠나는 문제, 이런 거가 결부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좀 이 공과와 무관하게 많이 이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미가 대기업에만 물론 대기업이 오면은 너무나 좋죠. 잘해드려야 되는데 대기업에 의존한 것에 탈피해서 도시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의 한 파트와 한 파트는 이제 공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도시 기능을 해서 이게 국제 업무 어떤 서비스 기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가서 어떤 그 도시 발전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예컨대 삼성이 하나 나간다 그러면 전부 위축돼 가지고 또 도시가 막 위축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해야 구미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보고요. 장 시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을 하고 지역을 아우르고 통합을 하고 이념에 이렇게 서로 뭐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를 많이 따와서 시민들에게 행복과 배부르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조언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만 딱 우리 구미 기업 유치라 하면 국가공단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때 파트너의 기업 부분에 농공단위가 쓰여져 있어요. 그 부분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현재 현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신공항 유치 통합신공항에 들어오면 지금 산동이나 해평 농공단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고아 농공단위는 지금 현재 확장을 하고 있어요. 좀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야기 듣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청하고 현재 입장입니다. 시청하고 그 분양 단가 문제에 시는 한 90만 원, 협회는 한 7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공됐다고 모습을 갖추어 있지만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파악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 안 받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구미가 국가공단만 있습니다. 5개 국가공단이 있는데 정말 잘 조성을 했고요. 국가로부터 따가지고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뭐냐, 구미시가 시청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국가공단이 아니다는 거죠. 분양가를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산단공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러니까 구미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을 뺏기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국가공단을 하면서도 지방산업단지 한 50만 평 했으면 국가공단에 들어갈 기업이 있고 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갈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김천, 칠곡, 성주까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 이제 그렇게 가서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김천은 직접 개발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구미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도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차이가 한 70억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걸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저는 다 들었고요. 분양가를 낮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공단이 87만 원 하다가 지금 74만 원 하는데 김천은 지금 44만 원 합니다. 그것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김천이 훨씬 낫습니다. 혁신도에 살고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고 땅값 사고 이런 문제를 제가 왜 구미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구미가 김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천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우리 인근을 보시면 김천은 철도가 3개가 더 생겼습니다. KTX, 남부 내륙철도 이제 시작하죠. 전주에서 김천간 이것도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됩니다. 상주를 한번 보십시오. 상주가 고속도로가 4개가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구미는 하도 안 생겼습니다.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이게 저는 신기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든지 해서 구미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 하셨는데 기반에 지금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구미 지금 공단에 아까 말씀하신 제조 기반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계시는데 당장 지금 구미 공단에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공단에 지금 공장들이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도 당장이라도 좀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런 많은 것들 프로젝트를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문제라든 고용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내놓겠습니까? 예, 인력 문제는 우리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가면 인력 공급이 훨씬 수월합니다. 10,000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때 다 구할 수 있는 게 수도권인데 우리 구미나 이런 데는 그게 어렵다는 게 기업인들의 호소고요. 그거는 맞고요.
이것을 뭐 시청이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력 양성 기관을 한다든지 우리 폴리텍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다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 공급을 이거는 여러 기관 상공회의소든 어디든 하고 협력을 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시 예. 후보님하고 오늘 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점심시간이 지나도 안 떠나고 기자들이 많은데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시간 좀 제약을 하지 마시고 프리하게 좀 질문을 받으시고 그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오늘만 날도 아닌데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감사하고요. 하여튼 끝으로 제가 뭐 아까 저 우리 황영 선배님은 뭐 이 3등 4등 아니냐 이러는데 이제 오늘부터 기자회견을 했으니까요. 오늘부터 1%씩 올리도록 한번 노력할 테니까 기자분들도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사람은 혼자 할 수는 없고 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또 뭐 기자분들도 많이 지적한 분들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바꾸고 또 다듬어지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족하고 이 시설도 열악한데 많이 와주셔서 특히 또 이렇게 복도에서 또 당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늦게까지 계셔 감사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구미를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짜는 의미 있는 좋은 진행답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되돌아가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